형제 축구 선수 하면 떠오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투레 형제, 네덜란드의 더브르 형제, 잉글랜드의 네빌 형제, 우리나라에서는 남궁도 남궁웅 형제가 떠오르는데요. 한 명도 성공하기 힘든데 형제가 함께 활약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형제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필요 없습니다. 희대의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득점력으로 덴마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형제, 라우드럽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1964년 형인 미카엘 라우드럽이 덴마크 프레데릭스베르에서 태어났습니다. 5년 후 동생인 브라이언 라우드럽은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인 핀 라우드럽이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73년에 핀이 덴마크의 유명 클럽 브렌비에 입단하자 두 형제도 브렌비 유소년 팀에 합류했고 본격적으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후에 아버지인 핀이 덴마크의 또 다른 명문 코펜하겐 팀으로 이적했을 때 형인 미카엘은 아버지를 따라 코펜하겐 유스팀으로 이적했고 동생인 브라이언은 브렌비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브렌비와 코펜하겐은 지리적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가족들은 계속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핀이 코펜하겐에서 활약하는 동안 미카엘도 유스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잘하면 부자가 함께 경기를 뛸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핀이 79-80 시즌을 마지막으로 브렌비로 다시 이적했고 팀에 남은 미카엘은 1년여가 지난 81-82 시즌에 코펜하겐에 데뷔했기 때문에 부자가 함께 뛰는 것은 아쉽게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핀이 1981년에 2부 리그에 있던 브렌비를 승격으로 이끈 후 은퇴했고 이듬해인 1982년에 승격한 브렌비에 미카엘이 입단해 활약하면서 라우드럽 감독의 독특한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미카엘 라우드럽은 브렌비에서 데뷔 전 2골을 넣는 등 첫 시즌부터 재능을 마음껏 뽐냈고 리그에서 24경기에 15골을 넣으며 팀 내 최다 득점자 및 리그 전체 득점 3위에 등극했습니다. 이런 미카엘의 활약에 갓승격한 브렌비는 리그 4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득점은 3위지만 앞으로 희대의 플레이메이커가 될 미카엘이 득점 외에도 어떤 활약을 보였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결국 본격적으로 주전으로 뛴 첫 시즌에 덴마크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미카엘이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 겨우 18살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미카엘에게는 빅클럽들의 러브콜이 쏟아졌고 당대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던 리버풀로 이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3년 계약에 합의를 했음에도 2주가 지난 후에 리버풀이 말을 바꿔 4년 계약을 요구하자 미카엘은 이를 거절했고 마음을 바꿔 덴마크 역대 최고 이적료로 이탈리아 최강팀 유벤투스로 이적합니다. 이때 만약 붉은 제국 리버풀이 미카엘을 영입했더라면 팀은 더욱 엄청난 전성기를 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유벤투스에 입단했는데 당시 이탈리아 팀에는 2명의 외국인 선수만 뛸 수 있었고 그 자리를 이미 플라티니와 보니에크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카엘은 라치오로 임대 이적을 합니다. 미카엘은 또 데뷔전에서 2골을 넣는 활약으로 라치오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했지만 당시 라치오는 강등권 전쟁을 펼치던 약팀이었기 때문에 8골을 넣은 미카엘의 좋은 활약은 많이 빛을 발했습니다. 유벤투스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플라티니와 보니에크가 아직 팀에 남아있어서 미카엘은 한 시즌 더 라치오에서 뛰게 되었고 84-85 시즌에 리그에서 단 한 골을 넣는 활약에 그친 후 라치오는 결국 강등됐습니다. 85-86 시즌이 되어서야 팀을 떠난 보니에크를 대신하러 유벤투스에 합류한 미카엘은 모든 대회 42경기 12골을 넣는 활약으로 팀의 세리에 A 우승과 인터콘티넨탈컵 우승의 주역으로 활약합니다. 이어서 86년 멕시코 월드컵에 미카엘은 덴마크 대표로 참가했는데 팀은 16강에서 탈락했지만 미카엘은 첫 경기에서 우루과이의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골을 넣는 등 엄청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이런 활약에 다시 한번 덴마크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미카엘이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거듭나고 있을 때 덴마크에서는 또 한 명의 라우드럽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에 오래 몸담았던 브렌비에서 본격적으로 데뷔를 한 동생 브라이언은 24경기 11골을 넣는 활약으로 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이는 브렌비에서 첫 시즌 24경기 15골을 넣은 미카엘의 활약과 매우 흡사해서 팬들은 동생 라우드럽에게도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형제는 잠시 활약이 주춤하게 되는데 동생인 브라이언은 브랜비에서의 활약이 기대에 못 미쳤으며 형인 미카엘도 약간의 부상에 시달리더니 은퇴한 플라티니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특명을 성공하지 못했고 야심차게 새로 영입했던 리버풀의 전설 이안 러쉬와 함께 시너지를 내는 데 실패한 후 번번이 우승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두 선수는 이적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미카엘은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후 요한 크루이프를 만났고 로날드 쿠만,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 펩 과르디올라 등과 함께 드림팀을 꾸리게 되었으며 브라이언은 독일 분데스리가의 KFC 위르댕겐으로 이적한 후 좋은 활약으로 찬사를 받더니 1년 만에 독일 내 최고의 이적료로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습니다. 한편 이때 덴마크 국가대표팀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스웨덴에서 열리는 유로 92 대회를 위해 미카엘과 브라이언 두 형제는 덴마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예선에서 기대 이하의 활약으로 본선 진출에 실패했고 감독과의 마찰 끝에 덴마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인 두 형제는 대표팀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본선 진출팀인 유고슬라비아가 보스니아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실격당했고 어부지리로 덴마크가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곧 두 형제는 대표팀으로 돌아오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형인 미카엘은 합류를 거절하고 동생인 브라이언만 유로 92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덴마크에게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고 조별 예선 첫 두 경기에서 잉글랜드와 스웨덴을 상대로 1무 1패에 그쳐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브라이언의 맹활약과 레전드 골키퍼 피터 슈마이켈의 선방쇼가 펼쳐지면서 프랑스를 꺾고 4강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4강에서는 그 유명한 오렌지 삼총사 루드글리트, 마르코 만바스턴, 프랑크 레이카르트가 이끄는 네덜란드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 결승까지 진출한 덴마크는 90년 월드컵 우승팀 독일까지 2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덴마크의 이 우승은 2004년 그리스의 우승과 더불어 유로 대회 최고의 반전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잠시나마 동생인 브라이언이 형인 미카엘보다 밝게 빛났던 순간이었습니다.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에는 미카엘이 국가대표팀에 복귀해서 두 형제가 함께 덴마크를 이끌었으며 1995년에는 현 컨페더레이션스컵의 전신인 킹파르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하면서 덴마크에게 또 하나의 우승을 선사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유로 92 우승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등 선수로서 절정에 달한 브라이언이었지만 아쉽게도 소속팀은 그 상승세를 맞춰주지 못했습니다. 대회 전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한 지 2년 차였던 91-92 시즌에 뮌헨이 희대의 막장 경영으로 리그 10위까지 떨어졌고 팀을 떠나기로 결심한 브라이언은 세리에 A의 피오렌티나에 입단했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의 좋은 활약에도 피오렌티나는 아무도 예상 못한 강등을 당했는데 이 강등은 피오렌티나가 50년 만에 당한 강등이었습니다. 결국 이어진 시즌에 AC 밀란으로 임대를 떠났으나 단 3명의 외국인 자리를 놓고 마르코 반바스턴, 마르셀 드자이, 장피에르 파팽, 데얀 사비세비치까지 브라이언을 포함한 5명의 선수가 로테이션을 돌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고 이탈리아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형인 미카엘은 드림팀의 바르셀로나에서 그야말로 월드클래스급 활약을 펼치면서 리그 4회 연속 우승, 챔피언스 리그의 전신인 유러피언컵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중 한 명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93-94 시즌에 호마리우가 입단하면서 미카엘과 스타위치코프, 쿠만에 이어 외국인 선수가 4명이 되었고 이 중 3명의 선수만 출전이 가능해 로테이션을 돌려야 했는데 심지어 유로피언컵 결승전에서 미카엘이 뛰지 못한 바르셀로나는 밀란에게 0대4로 대패했고 이에 충격받은 미카엘은 바르셀로나를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미카엘 라우드럽은 내가 가장 무서워했던 선수였는데 그를 뺀 것은 크루이프의 실수였다라는 말을 했고 미카엘이 팀을 떠나겠다고 밝히자 과르디올라는 눈물을 흘리며 설득했지만 결국 마음을 돌리는 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또 같은 타이밍에 팀을 옮기게 되었는데 미카엘은 바르셀로나의 최대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버리면서 팬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본인은 부인했지만 많은 팬들이 크루이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추측했고
실제로 미카엘이 마드리드에서 맹활약을 펼쳐준 덕분에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에게 4년 연속 내줬었던 리그 타이틀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미카엘은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5대0으로 이긴 적이 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고도 바르셀로나를 5대0으로 무너뜨렸고 후에 이것을 상기하면서 나는 엘클라시코에서 10대0으로 이겼다 라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통쾌함에 미카엘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단 2시즌을 뛰었을 뿐임에도 후에 언론지 마르카가 레알 마드리드의 100주년을 기념해 역대 선수들의 순위를 투표했을 때 당당하게 1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형인 미카엘이 스페인에서 전설적인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었을 때 동생인 브라이언은 이탈리아에서의 아쉬운 시즌들을 뒤로한 후 스코틀랜드의 명문 레인저스에 입단했습니다. 레인저스는 유럽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다시 발휘하고 싶은 야심이 가득했는데 브라이언이 맹활약을 펼쳤음에도 결국 스코틀랜드 리그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브라이언이 레인저스에서 4시즌 동안 모든 대회 150경기 44골을 기록하며 스코틀랜드를 정복했음에도 유럽 대회에는 많은 활약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브라이언은 레인저스에서의 시간이 커리어 통산 가장 만족스러운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레인저스와 계약이 만료된 브라이언은 EPL 팀들과 협상을 했는데 첼시와 계약을 체결한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올드 트래포드로 오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미 첼시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절을 한 후 첼시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첼시에서 브라이언은 예상치 못한 로테이션 시스템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상과 로테이션 시스템 때문에 모든 대회 11경기 한 골에 그친 브라이언은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첼시로 이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선수 생활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고 형인 미카엘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후에는 일본 리그에 입성하는 등 의외의 행보를 보였다가 약 1년간의 활약 후 네덜란드의 명문 아약스에서 뛰며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자신들의 마지막 대회인 98 프랑스 월드컵에 참가해 덴마크 팀을 이끌었는데 조별 예선에서 1승 1무 1패 접전 끝에 16강에 진출했고 16강에서 나이지리아를 4대1로 완파하며 다시금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후방에서는 미카엘이 플레이메이킹을, 전방에서는 브라이언이 득점을 터뜨리면서 우수한 경기를 펼쳤는데 8강전 상대는 우승 후보 브라질이었습니다. 전반 2분 만에 앞서간 덴마크였지만 베베토와 히바우드에게 연속골을 내줘서 2대1로 뒤진 채 전반전을 마쳤는데 후반전 5분 만에 브라이언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눕기 세레머니를 선보였고 기세를 가져오려고 했지만 결국 히바우드에게 왼발 중거리 슛을 허용한 후 패배하면서 또 한 번의 기적을 꿈꿨던 두 형제의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형인 미카엘은 완전히 은퇴했으며 이후로는 여러 팀들의 감독을 맡았고 스완지의 감독이 되었을 때는 기성용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인 브라이언은 대회가 끝난 후 국가대표로는 더 이상 출전하지 않았으며 첼시를 떠나 덴마크의 코펜하겐으로 이적했는데 친정팀 브렌비의 팬들은 라이벌팀으로 이적한 브라이언에게 많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1년을 뛴 후 형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의 명문 아약스에 입단한 브라이언은 38경기 15골의 좋은 활약을 보인 후 은퇴를 선택합니다. 미카엘과 브라이언은 둘이 합쳐서 덴마크 올해의 선수상을 6번이나 받았으며 조국에는 유일한 메이저 대회 우승을 선사했고 형은 유벤투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동생은 바이에른 뮌헨, AC 밀란, 레인저스 등에서 활약을 했으니 역대 최고의 형제 축구 선수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보기 힘들 불세출의 축구 형제, 라우드럽 형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시였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선수들의 얘기 이어질지 기대해주시고 선수 추천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